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는 74년 51세인데요. 아, 50대 초반이시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젊으신 네. 시청자분이신데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예, 제가 30대 초반에 네. 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네, 아, 네, 예. 제가 진단받은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이후로는 가끔씩 그냥 무릎이 좀 아프고 주사 네. 맞고 나면 괜찮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릎 구부릴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네. 혹시 그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거하고 지금 무릎 구부릴 수 없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무릎과의 네. 연관성. 자, 그러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골 연화증이라는 건요, 무릎은 아주 단단한 연골, 3mm밖에 안 되는 얇은 층이지만 마치 아스팔트기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스팔트가 단단하고 땅이 단단해야 차가 바퀴가 아주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고 세게 달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눅눅하고 떼양볕에 이렇게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흐느적거리거나 스펀지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차가 못 달리죠. 네. 왜냐하면 푹푹 꺼지니까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골 연화증이라는 거는 연골이 있긴 있는데 떨어져 나간 건 아닌데 막상 얘 역할을 못 하고 연골이 너무 스펀지처럼 푹신푹신하게 꺼지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이걸로 인한 연골 통증이 결과적으로는 나이 들어서 10년, 20년, 30년 뒤에 관절염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 연화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근력의 감소나 또 무리한 다이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정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또 가족들의 그 뭐 가족력이나 이런 또 관절염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또 연골 연화증 나타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젊은 나이긴 하지만 이제 계단을 무릎을 구부리려고 할 때 아프다는 거는 이 슬개골 쪽, 그러니까 무릎 앞쪽에 무릎뼈가 있거든요. 제가 모형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네, 무릎 모형 보게 가지고 되면 오셨는데. 이 모형에서 이 슬개골이라는 요 파란색 요 아, 뼈가 있습니다. 네. 무릎뼈가 요 뼈가 앞에서 움직이는데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요 슬개골 쪽이 심한 이제 연골 연화증이 있을 때 계단을 다닐 때 많이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거 무릎을 구부릴 때 아프다. 이거는 아마 요 앞쪽에 이 슬개골과 요 대퇴 활차라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의 연골을 단단하게 재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재생 주사를 통해서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주사요법이나 또 불가피하게 또 어떤 뼈에 기형이 있어서 또 이게 그쪽에 압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시술을 통해서 그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랑 상의해서 한번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럼 시술을 한다는 뼈가 만약에 기형이면 어떻게 네. 한다? 뼈의 기형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예. 그 주변의 인대랑 근육을 이완시켜서 그쪽에 압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보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랑 상의해서 결정해서 치료받으시면 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사 치료는 별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 주사 치료도 가능한데 네. 이게 주사를 할지 시술을 할지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상태에 따라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 슬개골 연골 연화증 저한테도 생소한 질환이었는데 이렇게 직접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좀 약해진 연골 부위를 좀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주사나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73고요. 네, 네. 네, 제가 한 4년 전에 왼쪽 네. 인공관절 했어요. 왼쪽일요. 네. 네. 그랬는데 이 네. 오른쪽은 안 아팠었거든요. 네. 그 2년 전서부터 네. 이 오른쪽이 아파지는 거예요. 아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서 네. 이제 연골 주사를 계속 맞고 그래도 안 돼서 네. 대학병원에 가서 네. MRI를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네네.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기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4년 사이에 이게 괜찮았던 무릎이 4년 사이에 사기까지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왼쪽 할 때 이쪽은 3기라 했었어요. 같이 안 그러셨구나. 했고 네. 한쪽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 수술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네. 네네네. 근데 또 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네. 이제 1년을 또 버텼어요. 네. 네. 버티고 네. 이제 병원에 가서 DNA 주사 맞고 네. 또 그거 맞다가 또 히에르론산인가 네, 연골사도 맞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제가 한 40번씩 운동을 해요. 네. 뚝방에 걷고. 네. 그리고 이제 아쿠아를 하거든요. 아쿠아도 하시고. 네, 아쿠아를 네. 한 10년 됐는데 네. 이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아쿠아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쿠아로빅이요. 그래서 저는 네. 아쿠아로빅을 하면은 네. 물에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니까 네, 좋은 것 맞습니다. 같은데 요즘엔 네. 또 아쿠아로빅이 좀 이렇게 강도가 세갖고 비틀고 그러는 운동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사실있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를 궁금하시죠. 아쿠아로빅을 해야 되는지. 네. 네. 하여튼 하라 마라 딱 정해주시죠. 저는 권합니다. 네. 저는 이제 누구는 하지 말고 누구는 하지 하라요. 그런데 네. 제가 네. 봤을 때 관절염은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 안 아프다 네. 하는데 어머님한테는 지금 통증을 잘 이겨내면서 이 관절염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이 허벅지 근력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어머니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권하는 게 통증이 없는 선에서 아쿠아로빅을 하기를 권합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오거나 어떤 자세의 특정 자세는 통증을 유발해서 난 요거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좀 선별해서 그건 다 따라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편한 자세에서 통증 없는 선에서 적절한 운동은 꼭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적극적으로 운동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만 사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관절염은 안 쓰면은 안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만 있으면 당연히 안 아파지죠. 근데 우리가 누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삶의 그렇죠. 질을 생각하고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후에도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럼요. 적절한 운동과 근력을 통해서 이게 아쿠아를 열심히 하시다가 한때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그거를 안 해가지고 근육이 싹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만약에 지금 통증이 잘 조절이 되고 근력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 네.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운동은 하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운동과 함께 만약에 불가피하게 통증이 좀 오거나 아플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네네. 좀 오셔서 재생주사나 이런 주사조리법을 통해서 연골사 말고도 DNA 주사 말고도 좀 더 좋은 주사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그 통증 조절하면서 관리를 받으면 의외로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수술 안 하고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사기인데 네네. 수술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을 수 있나요? 꽤 많습니다. 무조건 사기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 네. 안 하고도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건이 근력이 좋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도 없어야 되고 또 생활력이 좀 이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의외로 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보다는 이게 적절히 가볍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잘 이겨내신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힘내셔서 잘 알겠습니다. 관리받기 권합니다. 네. 어머니 궁금하셨던 부분 정말 속 시원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아쿠아로빅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동작은 피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뭐 재생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사 관리로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랑 통화 네.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나 통증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아버님이 적극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세나 어떤 행동을 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관리받으시고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오히려 삶이 풍요로워지고 남은 노후 생활이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전문가랑 상담받고 치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